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기아자동차의 셀토스 1.6 TGDI 4륜구동 모델입니다. 셀토스는 소리 소문 없이 등장했지만 시장에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기아자동차의 대표 모델이고요. 전면부 디자인은 도시명 SUV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개성이 있고 강인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디자인을 보게 되면 과감한 특징들을 요소요소에 담고 있는데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큐비클 타입의 LED 헤드램프, 야간에 헤드램프를 점등을 해보면 지금처럼 상당히 밝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LED 타입 헤드램프가 그런데 특히나 큐비클 타입이라서 광원의 폭이 상당히 넓게 느껴집니다. 상당히 넓고 직진성도 좋은 편이고요. 오토 모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민감도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야간에 어떤 그 교외 지역을 주행하실 때에는 상당히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헤드램프를 점등했을 때 야간의 모습은 지금과 같고요. 그릴 쪽에, 그릴 상단에도 이렇게 시그니처의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도 LED, 안개등까지도 지금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시야를 보면 이 정도고요. 자세히 보면 약간의 잔상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아래쪽하고 상단부 끝부분 보시면은 약간의 잔상이 있긴 합니다. 범퍼의 디자인은 약간 입체감을 살려주고 있고, 하단부를 보시면 좀 강인한 터프한 느낌의 SUV를 표방하고 있는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이 차급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좀 과감한 느낌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 형식은 TGDI고요. 1591cc, 최고 출력은 177마력의 토크는 27.0입니다. 7단 듀얼 커치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 18인치 타이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솔린 모델의 경우 공인연비는 10.9, 도심에서 10.0, 고속도로에서는 12.2입니다. 전장은 4375mm, 휠 베이스는 2630mm로 코나보다 크고 스포티지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요. 휠 타이어는 옵션 사양이고요. 지금 18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35, 45, 18이고요. 도시명 SUV를 표방하고 있지만 전면부부터 과감한 선과 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측면부 바디라인도 굉장히 터프한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 C필러를 넘어서 D필러 쪽으로 연결되는 선들을 보시면 상당히 좀 세련된 느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의 로커 패널은 소재를 좀 달리 가져가고 있어서 터프한 SUV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라인들도 상당히 잘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반영이 되어 있으면서 시장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느낌들을 아주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후면부에 와서도 그 안정감은 이어가고 있고요. 터프한 느낌도 역시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디자인에서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디퓨저까지도 울퉁불퉁하게 터프한 느낌 잘 이어가고 있는데 머플러가 이 히든 타입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은, 양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이미테이션 역할, 그러니까 데코레이션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런 면도 TGDI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라고 하면 실제 머플러를 듀얼 배기로 한번 도전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체감 넘치는 테일램프는 전체 디자인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후면부에서도 강인한 느낌, 강인한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코나랑 대조되는 부분이 바로 트렁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휠베이스 자체도 길지만 코나는 사실상 골프백이 옆으로 안 들어갔는데 지금 이 차량은 골프 클럽을 옆으로 넣을 수가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러기지 패널도 잘 갖춰져 있고요. 바닥 쪽에 보시면 이렇게 두툼하게 패널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도 지금 제가 비닐로 쌓아놨는데 펑크 수리 킷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공간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도어의 스마트 키 버튼은 뒤쪽에는 없고 이렇게 앞쪽에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보면은 상당히 넓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원톤이지만 좀 짜임새가 있다라는 느낌 전달받고 있고요.
실내 공간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여유 있는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석만 오토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 스피커 형상이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울퉁불퉁하면서 조금 날초맥이 약간 찌그러졌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입체적인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스의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는 2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 허리 받침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뒤로만 조절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인 작동은 다른 차량들과 같습니다. 시트 자체의 형상은 저는 시트백 쪽이 좀 든든하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날개 부분이 조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몸을 잘 잡아줬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공이 되어 있죠. 열선하고 통풍 시트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헤드레스트는 코나나 최근 제가 시승했던 현대 베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이 쿠션이 조금 더 부드럽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유구는 이쪽에서 레바를 잡아 당기면 열리는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속 페달은 지금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 풋레스트도 적절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운전석 좌측으로 보시면 라인 크로스부터 LED 타입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각 각도까지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핸들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쪽에서 수동으로 레버 타입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실내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동은 지금 버튼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주변부도 상당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웰컴 세러머니도 나쁘지 않고 가운데 인포테인먼트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 표시창은 7인치 TFT LCD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정보들은 다른 기아 자동차들과 같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듀얼 클러치 미션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변속기 온도까지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HUD는 지금 컴바이너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 등급에서는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스티어링은 디자인이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3스포크 타입이고 가운데 원형으로 가져가고 있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타공 가죽을 조금 적용을 해줬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은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조향 보조하고 앞차와의 거리 조절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옵션이죠. 그리고 또 칭찬해주고 싶은 거, 이 차량 등급에서는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10.25인치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UVO 3.0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또 가능합니다.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3분할로 화면을 볼 수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나오는 차종들은 모두 다 이런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전 터치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조작하는 데 무리가 없고요. 아이콘 구성도 우리에게 많이 친숙한 느낌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운드 모드 램프라고 해서 소울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음악이 울리면 그거에 따라서 주변의 느낌을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재미있는 기능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공조장치랑 가운데 크게 비상등 스위치가 자리 잡고 있고요. 공조장치도 참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아래쪽에 제가 만약에 하이그로시 재질을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아주 적절하게 잘 꾸며주고 있어서 저는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는 지금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갤럭시 S9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교적 크기가 있는 스마트폰들도 깔끔하게 수납이 가능하고 이쪽에서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하고 USB 각각 커버링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USB 단자, 지금 제가 메모리를 꼽아놨고요. 그리고 이쪽에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요 느낌은 K7에서 봤던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으로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들도 전달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이얼 방식이고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통풍하고 열선은 각각 3단,
이렇게 조작하실 수가 있고, 지금 시승하는 차량이 멀티링크가 적용이 된, 후륜에 멀티링크가 적용이 된 4륜구동 차량이라서 4륜 락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언덕에서 내려올 때 속도를 제어하는 그런 기능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뒤쪽이 살짝 크면서 조금 높이가 낮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도 갖추고 있고,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저는 그냥 일반형인 줄 알았는데 나름 또 이렇게 슬라이딩까지 가능하네요. 높이는 개인적으로는 살짝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공간은 충분하게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조지만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주변부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조수석 공간을 보시면 요런데 리얼 가죽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죽 형태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가죽이면 가죽이고 아니면 아니지, 사실 플라스틱 재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패턴이나 요 재질을 소재를 달리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점은 개인적인 아쉬움으로 언급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조수석 수납함은 여기서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크기는 넓이나 깊이는 좋은데 이게 좀 더 높이가 높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는 컬러를 바꿀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스피커가 저는 순간적으로 언뜻 보면은 찌그러진 줄 알았어요. 근데 잘 보시면 아주 멋스럽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등을 여기서 한번 언급을 드려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냐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실내등이 여기랑 여기 들어오잖아요. 근데 전에 없이 이렇게 터치를 하면 터치로 작동을 해줍니다. 렉서스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툭 치면 이렇게 밝기 조절까지 가능한데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이 차량 등급에서 이런 옵션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별도로 한번 안내를 드려봅니다. 네, 뒷좌석 공간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열었을 때 느낌은 코나랑 자꾸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레그룸이 확연히 다릅니다. 차 급이 다르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레그룸에서 저는 코나나 스포티지의 딱 중간형이다 라는 점 언급을 드려봅니다. 턱이 완전히 평평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뒷좌석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헤드룸도 잘 보시면 여유있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도어 쪽에는 지금 맵포켓 준비가 되어 있고, 위쪽에는 열선 시트를 2단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뒷좌석 열선은 안장에만 가능하고요. 등받이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등급에서 제가 계속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량은 이미 개선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시트백이 각도 조절이 됩니다. 여기서 레버로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는데, 이게 26도에서 32도 정도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암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쉽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픈 타입으로 2개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번 타보면 신장 170 정도의 성인 남성, 제 키에 맞춰놓은 지금 운전 시트 포지션인데요. 무릎 공간이 주먹 2개가 좀 더 들어갑니다. 2개 한 반의 반 정도, 그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레그룸도 지금 평평하고 깊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에어벤트는 2개 마련이 되어 있고, 크기나 색이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닫을 수도 있죠. 가운데로 닫을 수도 있고, 별도의 또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 USB 충전 단자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전체적인 공간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에서 저는 무엇보다 저 가운데 10.25인치 와이드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패널, 무조건 옳습니다. 저거 너무 편해서 향후에도 이 차량 등급이나 이 하위 차종들에도 저렇게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티어링은 다시 봐도 스포티하고 이쁘네요. 그리고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은 실내의 어떤 쾌적한 느낌하고 전반적인 차체의 강성을 유지하는데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자동차 셀토스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나온 차량이라 저도 조금 당황했었는데요. 기아자동차가 늘 그렇듯이 조용하게 등장하지만 시장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차량입니다. 사전 계약 대수도 상당한 걸로 들었고요. 지금은 막상 시승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집에서 어머님이 현대 코나 4륜구동 1.6 터보 4륜구동 모델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그 차량과 많이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즈에서 느끼는 어떤 여유로움은 상위 모델까지, 투싼이라든가 스포티지까지 가기는 조금 그런 분들한테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고요. 또 등급은 조금 낮지만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옵션을 좀 충실하게 반영하고 싶은 그런 소비자들한테 아주 유효한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만큼 면밀하게 기아자동차 측에서 시장 조사를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옵션 구성만 살펴봐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아마 2등급에서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편의사항들은 가장 충실하게 갖춘 차량이 바로 기아자동차의 셀토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승차감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면 시승 차량은 1.6T GDI 4륜구동 모델입니다. 아시겠지만 코나도 그렇고 셀토스도 그렇고 4륜구동을 선택을 하면 후륜에 멀티링크가 따라오고요. 전륜구동 차량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뒤쪽엔 투션빔이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멀티링크가 적용이 돼 있고 또 차체에서 휠베이스도 코나보다 약 한 30mm 정도 더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규모의 경제를 키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규모를 약간 키우면서 실내 공간도 여유 있어졌지만 승차감에 있어서도 한결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쾌한 느낌, 그러니까 코나 1.6 터보 모델을 시승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악셀 반응이 민감하고요, 가볍게 축축 밀어주는 이런 느낌이 되게 재미있는데요. 그런 느낌들은 고스란히 살리면서 또 약간의 묵직한, 그 다음에 조금 너무 가벼우면 차가 약간 좀 경망스럽다, 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접점에서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영리하게 기아자동차가 대응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봤을 때 코나의 소비자분들, 코나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쟁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쌍용의 티볼리 뭐 이런 차량들의 구매자들을 상당 부분 흡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완만하게 코너링을 해보고 있지만 제가 좀 과격하게 코너링을 몰아붙여봐도 휠베이스도 조금 좋아졌고요. 또 4륜구동은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거기에 1.6 터보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의 조합이 아주 좀 세련된 느낌까지 들 정도로 안정되어 있는 세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80에서 100 정도로 크루징을 했을 때의 연비입니다. 약 16.5에서 17.5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인 연비는 10km대로 알고 있고요. 18인치 타이어 기준입니다. 가솔린 모델 1.6T GDI 4륜구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도심에서는 거의 10km대 초반, 고속도로에서는 12km대로 알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고속도로에서는 훨씬 더 좋은 연비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모든 시승 차량에 36, 공기압은 36으로 맞추고 있고요. 에코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연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 모드를 사용을 하면 특정 조건에서 그 극단치의 연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노멀 모드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HDA가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고속도로에서는 정말 더없이 편한 옵션이죠. 이 차량 등급에서 HDA가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분명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 조절도 좀 민감도가 높은 편이고, 특히나 가감속에 있어서 아주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널 구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소음 진동 부분을 조금 언급을 드리면, 바닥 소음은 확실히 그 형제차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스토닉이라든가 코나 뭐 이런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에서 들리는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거나 약간 더 좋아진 그 정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MVH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조용해도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미션도 저는 적어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이 기어 변속감이 정말 운전자로 하여금 달리지 않을 수 없게끔 좀 흥분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의 반응도 그렇게 MDPS가 보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약간 안정감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4륜구동 모델이라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좀 안정되어 있는 느낌의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4륜구동을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코너링에서도 상당히 좀 날카로운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핸들링도 MDPS의 보타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
뭔가 좀 안정돼 있다라는 느낌을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줘서 그 정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륜구동 모델을 타고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4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4륜구동 기준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세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모두 간의 편차도 비교적 좀 재미있게 벌려주고 있는 편이라서요, 운전의 재미를 더해주고, 또 에코 모드에서는 연비도 나름 또 경쟁력 있을 만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크루징을 할 때의 얘기입니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만큼 연비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가솔린 4륜구동 모델에서 이 정도 연비가 나오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브레이크 성능도 저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운행하시는데 불편함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불안감이 느껴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 성능도 저는 이 정도면은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기아자동차의 튜온이라고 하는 튜닝 패키지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키지, 뭐 아웃도어 패키지 이래가지고 별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브레이크를 조금 보강하실 수 있는 패키지들도 순정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런 옵션들도 경쟁적으로 한번 채택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애프터마켓에 나오셔가지고 출고 이후에 브레이크를 개조한다는 건 사실상 이 개조하는 샵의 상당 부분의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아자동차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튜온이라고 하는 순정 튜닝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브레이크를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HUD를 선택하거나 또 다양한 편의 장비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만약에 옵션을 선택하게 된다면 저는 4륜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도, 통풍 시트까지 있으면 좋고요. 거기에 추가로 브레이크 쪽을 한번 튜닝을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일상주행에서 이 차가 브레이크가 막 불안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많이 부족하거나 그런 느낌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1.6 터보 엔진, 가솔린 터보 엔진에 7단 듀얼 커션 미션 조합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 파워트레인이 이것도 안 달릴 수가 없어요. 조금 달리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브레이크 튜닝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 정도가 시속 100km인데요. 엔진 쪽에서 들리는 그 경쾌한 우웅하고 끌어주는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딱딱딱딱 차고 올라와주는 이 변속감도 아주 좋은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배기. 제가 최근에 이 기아자동차라든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의 스포츠 모드를 운행을 할 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엔진 회전음까지는 아주 경쾌한 느낌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배기음도 이제는 조금 신경 쓸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속감에서의 불만은 크지 않지만 스포츠 모드라고 한다면 배기음도 조금 더 박진감 넘치게 끌어줬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지금 저 앞쪽에 포드 익스플로러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셀토스를 봤을 때 약 0.3초 정도? 앞모습에서 포드 익스플로러의 그 패턴을 조금 봤던 것 같아요. 레인지로버들이 그런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헤드램프 디자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다들 개성은 다르고 분명히 다른 차량인데, 순간적으로 그 특유의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살짝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이 멀티링크인 차량하고 토션빔인 차량하고 뭐 차이가 많이 나냐, 승차감의 차이가 나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셀토스를 만약에 구입을 하시면 주행 안정성 때문에 사실상 4륜구동을 추천을 드리지만, 셀토스나 코나 이런 차들은 멀티링크, 후륜 멀티링크 때문에 저는 더더군다나 4륜구동 옵션을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타보시면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셀토스도 앞쪽에서 타게 되면, 코나나 셀토스의 특징입니다. 앞쪽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사실상 뒤쪽 토션빔이 그렇게 일상에서 거슬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극한으로 차를 몰아붙여 보면은 이게 뒤가 약간 좀 빠릿빠릿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일상에서는 뭐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어떨 때 느껴지냐면, 뒤쪽에 누군가 앉아가지고 장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면
좀 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셀토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4륜 모델이다 보니까 뒤쪽 승차감이 튀거나 이러는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꾸준하게 앞뒤에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뒤쪽이 토션빔으로 되어 있는 셀토스나 코나를 타보시게 되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승차감에 민감도가 있으신 분이라면은 저는 옵션을 조금 선택을 하시더라도, 또 평상시에 운행하실 때 연비에서 약간 손해를 보시더라도 4륜구동의 멀티링크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잘 안 보여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컴바이너 타입의 HU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 바닥인 경우에는 사실상 좀 진동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진동이 있을 때 이 컴바이너 타입의 HUD로 진동이 조금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만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문제라기보다는 특성인지, 아니면 셀토스의 전체적인 특성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HUD 판이, 컴바이너 타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저 유리판이 약간 흔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운전을 할 때 제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헤드라이트가 같이 좀 약간 이 노면의 어떤 그 고르지 못한 노면을 지나갈 때 약간 같이 이렇게 떠는 듯한 느낌도 미세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라든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뭐 일주일 정도 타보고 사실상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시승하는 동안에 발견된 부분이라서 언급은 드려보고요, 오너분들이나 아니면 기아자동차 측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용서고속도로를 타고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평균 연비는 18km까지 찍네요. 예, 누적 연비고요. 와, 이게 가솔린인데, 나름 가솔린이고 또 4륜구동이고 막 터보 모델인데 이 정도 연비 찍어주면 저는 뭐 고속도로에서 연비는 인정합니다. 아주 연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듀얼 클러치 미션 덕분인가요? 네, 도심에서 시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심 구간에서의 연비는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도심에서의 누적 연비는 9.8로 측정이 됩니다. 제가 막히는 도심에서 출퇴근 시간에 이용을 했을 때의 연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연비가 안 좋을 때는 약 7.2km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을 했고요, 평균적으로 8.2에서 9.1, 9.2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평균적으로 도심 연비는 9km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커 측에서는 10km 정도를 공인 연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승하는 동안에는 9km대를 유지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지금 듀얼 클러치 미션은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주고 1.6 터보 엔진이 나름 또 이게 또 힘이 또 있거든요. 170마력 조금 넘어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파워트레인의 조합이 나쁘지 않아서 도심에서 기동성이 좋고요, 좀 경쾌한 느낌, 악셀을 밟았을 때의 경쾌한 느낌이 운전자한테 충분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기능인데요, 이렇게 앞차가 출발을 했을 때 조금 늦게 출발을 하게 되면 전방에 차량이 출발하였다고 여기 계기판에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참 별기능 아닌 것 같은데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고 또 주변을 환기시켜 주는데도 분명히 톡톡하게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이렇게 띵띵 소리가 나지? 뭐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었는데, 며칠 운행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륜구동 모델은 도심에서 사실상 주행할 때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심 구간에서 과격하게 코너링을 한다거나 이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빗길이라든가 눈길이라든가 겨울철에 또 빙판길 같은 데 운행을 해보시면 확실하게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심 주행을 할 때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확실히 경쟁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닉이나 코너하고도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차량 가격도 그렇고 차량 크기도 그렇고 직접적인 경쟁 상대로 보기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맥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언급을 드려보면 두 차량 모두 시승을 해봤는데 스토닉하고 코나보다는 확실하게 정숙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측면에서의 느낌보다는 바닥 쪽이 보완이 좀 많이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소음하고 진동도 저는 좀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차량의 이중접합 차음유리 같은 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정말 조용한 차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유리도 그냥 일반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옵션으로 뭐 많이 선택하실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소음하고 진동에 특히 민감하신 분들, 아마 디젤 차량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요거보다는 소음이 조금 더 있을 걸로 예상을 해보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선택의 폭을 조금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도입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차량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참고로 트렌디라고 하는 게 가장 최하위 트림으로 알고 있는데 1910인가요? 1920만원부터 출발을 하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노블레스고 옵션을 제외하면 2,400만원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사륜구동이라든가 옵션을 막 더하게 되면 3천만원 근방까지 조금 넘어가거나 그 근방까지 접근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여기에 이중접합 차음유리까지 하게 되면 또 가격대가 너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위에 있는 차량들까지 또 간섭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옵션 구성이면 나쁘진 않은데, 예, 개인적으로 조금 바람입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크기가 코나보다 약간 커졌습니다만은 티볼리나 코나에 비해서 약간 큽니다. 근데 이게 경쟁력 있는 크기다 보니까 크게 부담도 안 와요. 부담도 안 오면서 그 아쉬웠던 실내 공간도 조금 더 채워졌고, 그 다음에 차량이 코나나 스토릭이 좀 가벼워서 경쾌한 느낌이 있지만 무게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조금 더 무게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아쉬운 것들, 옵션을 조금 더 선택할 수 있었으면, 아니면 디자인이 조금 더 터프한 느낌, 좀 SUV 남성스러운 느낌을 담아줬으면, 그리고 승차감에 있어서도 약간의 무게감이 조금 더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아쉬운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기아자동차가 정말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는 사실상 정말 의외인데, 쌍용 자동차의 티볼리가 약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나가 등장을 하고 스토닉이 나오고 뭐 다양한 차량들이 지금 등장을 속속 하고 있었고, 계속 또 베뉴라든가 지금 셀토스까지 왔는데, 그래도 티볼리가 나름 또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베뉴랑 셀토스 등장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제는 이 시장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셀토스 같은 경우는 그 상위로 올라가는 수요까지도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잡아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절묘해요. 절묘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딱 그 언저리에서 그 상위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 하위에 있는 것까지 폭넓게 좀 수요를 끄집어낼 수 있는, 수요를 다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차량이 바로 셀토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기아자동차의 셀토스 1.6 TGDI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